안녕하세요. 베트남 처갓집입니다. 지금 한국은 날씨가 많이 덥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침에 오히려 24도로 바람도 좀 불고 선선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랑 같이 아침에 집 앞에 공원에 산책을 조금 나와 봤습니다. 우리 그 베트남 국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신부하고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신부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한국에 신부가 갔을 때 주변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와이프랑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물론 뭐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의식이 되진 않았어요.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주변에 그런 시선을 의식하고 식당이라든지 뭐 마트에 쇼핑을 간다거나 뭐 여행을 간다거나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남들의 시선 같은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썼거든요. 근데 의외로 그런 거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국제결혼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나이 차이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베트남 여성이라서 주변에 뭐 소딱거리는 그런 시선 같은 거를 많이 의식한다라고 하시면 글쎄요, 그거는 신부 입장에서 아마 눈치를 채지 않을까요?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든 조금 그 떨어져서 걷거나 또 신부 입장에서 신랑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거나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신부 입장에서는 아, 신랑이 나를 베트남 여성이라서 좀 주변에 창피해 하는구나, 이런 거를 많이 느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데 와이프랑 어디 뭐 쇼핑을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 신부의 어떤 표정을 보면 우리들도 눈치를 채지 않을까요? 아, 신부가 나이 많다고 나를 주변의 그런 시선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구나. 신부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. 근데 가족이잖아요, 어떻게 보면. 그리고 우리가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부분이 큰데 또 아이의 엄마가 될 우리 배우자를 신랑이 주변에 그런 시선,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아이한테도 좀 미안할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한국 여성하고 결혼을 하시거나 또 뭐 일본 여성이 됐든 뭐 선진국의 그런 여성을 선택했을 때도 이 베트남 신부라는 어떠한 안 좋은 시선을 신랑이 느낄까요? 근데 국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 그 우리나라랑 유교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맞는 부분이 커서 여기에 뭐 우리나라처럼 추석도 있고 신정 구정도 있고 또 약간 유교적인 그런 문화권에서 우리나라랑 조금 많이 닮은 부분이 많아요. 또 그리고 가족 중심적이고 효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 옛날 문화랑 조금 많이 닮아 있어서 최소한의 문화 차이라든지 그리고 또 베트남 언어가 태국이나 다른 동남아 그런 국가의 언어보다도 어느 정도 뭐 영문이 들어가 있고 또 배우는 거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저도 베트남 쪽으로 국제 결혼을 선택해서 진행을 했는데
그 베트남 신부가 남들의 시선이 조금 부담스럽고 또 주변에 안 좋은 이야기들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거나 꺼려진다라고 하면, 그러면은 우리 회원님들 입장에서 잘 사는 나라의 여성이라고 했을 때 그런 거를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시면 다른 국가의 여성을 하시는 게 낫죠. 굳이 왜 베트남 국제 결혼을 남들의 시선까지 느껴가면서 굳이 하려고 하시는지, 이거는 본인 성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회원님들 대부분이 신부랑 어디를 가든 뭐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신랑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. 잘 사시는 분들은. 근데 그런 한국 생활에 있어서 너무 부담스럽다, 이제 베트남 여성하고 같이, 배우자랑 같이 다니는 시선이, 그 안 좋은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다라고 하시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. 국내 결혼하는 게 낫죠. 그리고 우리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어떠한 그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않을까, 그런 것도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상담을 하다 보면 국제 결혼을 현지에서 매칭이 설령 딱 되시면 신부하고의 나이 차이도 부담스러워 하시지만, 의외로 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혹시나 어머니가 베트남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은 받지 않을까,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,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그 뭐 베트남이라고 해서 동남아 못 산다라고 해서 그 조금 아래로 보는 어떠한 시선, 그리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엄마가 뭐 일본 사람이다, 뭐 독일이나 뭐 선진국 여성이다라고 하는 거하고, 뭐 캄보디아다, 뭐 라오스다, 베트남이다라고 하면 우리 신랑들 입장에서는 그 좀 우습게 보지 않을까, 또 아이의 어떤 차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우시면 선진국 여성하고 결혼을 하시거나 한국 여성하고 결혼을 하셔야죠. 근데 제 입장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, 또 우리 배우자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아요. 가장 입장에서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고, 아이도 한국 아이니까, 우리는 오히려 이중국적이거든요. 아이가 뭐 베트남 국적도 있고 또 한국 국적도 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영사관 가서 한국 여권도 만들고, 또 조만간 한국에 들어가면 이제 주민등록 그 등재를 하게 되면 주민번호가 나오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는 이중국적이 되는 거고. 근데 대부분 그 한배 가정의 그 아이 교육에 대해서 선배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, 이제 유아원이나 유치원까지는 한국에서 아이를 조금 교육을 시키고,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무상교육 이런 부분이 좀 잘 돼 있어서 유치원에서 아이를 조금 이제 보내고, 아이가 조금 6살, 7살 되면 베트남에 와서 살려고 하시는 그런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.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보통은 이제 호치민이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국제학교를 많이 보내려고 하시더라고요. 그 아는 분도 최근에 5월 달에 베트남에 아예 그 가족들이 들어와서 호치민 쪽에 국제학교, 우리 한국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가 있는데 한 달에 40만 원이래요.
제가 알기로는 건터만 해도 보통 뭐 40만 원 하는 국제학교도 있지만 그 대만 국제학교나 뭐 다른 국제학교 보면 80에서 한 14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뭐. 호치민은 오히려 더 비싸죠. 뭐 180만 원 하는 것도 있고. 근데 잘 알아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한국 국제학교가 호치민에 있는데 한 달에 40만 원이다. 그래서 좀 생각보다 좀 저렴한 것 같아서 거기 우리 자녀 같은 경우에는 12학년까지 베트남에서 중간에 쉬는 거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12학년 마치고 나면 그 다문화 특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국내 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조금 이제 좀 수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조금 이제 알아보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중국적이라는 어떠한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들도 많아서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도 좀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좀 그런 부분이 남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부담스럽다 하는 부분이 있고 하시면 국제결혼 베트남 특히 베트남 국제결혼을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의 시선 뭐 이런 거를 전혀 못 느꼈어요. 사실 전혀 못 느꼈고 또 아이 교육에 있어서 이중국적이라 오히려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서 그 장점을 더 살려줘서 그렇게 아이를 교육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국제결혼에 있어서 나이 차이는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숙제예요. 그렇다고 내가 이제 뭐 보통 국제결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이 차이를 줄인다고 해서 뭐 30대 이상의 여성을 만나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. 그래서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부터가 그런 부분이 수용이 안 되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좀 더 알아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